할 때는 파라시스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CATL이 장착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은폐에 의한 기망이다. 화재 사고 이후 벤츠 측이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 불안을 숨기려고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위험이 큰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라 사고가 나고 나서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취지에서 사게 된 전기차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지. 할머니가 해줘. 차주 측은 일단 한 사람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츠 허위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라 청구 액수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며 29%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 올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6% 상승, 지방은 0.02% 하락폭을 유지했는데 전국으로는 0.02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해 1,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LH의 확인 절차는 미흡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LH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먼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일종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기준 LH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은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50건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었던 만큼 피해 건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재작년 381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LH 피해도 급증한 겁니다. 그런 만큼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LH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가운데 20명이 국토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지난해부터 관리한 만큼 LH가 계약 시점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명단 공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됐는지 조사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아무튼 국토부랑 한국에서 그런 시정 문서를 통보하거나 하는 건 없고 그 명단에도 이제 생년 월일 없이 나이만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동호수까지 나오는 만큼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다 보니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사고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기서 이제 부담금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위반한 보증금이사 저희 이게 손실도 잡히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소송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LH의 안일한 대처에 전세보증금 미관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이 떼일 게 뻔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죠. LH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이런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을 걸어야겠죠. LH는 전세 계약 전 서울 보증보험에서 사고 임대인 정보를 받아 확인한다면서도 국토부와의 추가 검증을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서울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가 선명한 정책적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보수진영 후보는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반면 진보진영 후보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미래형 학력을 키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후보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은 학력 진단 방법입니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초등학교부터 진단고사를 실시해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학교에는 능력 있는 교사와 교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할 학교 평가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공교육의 CEO입니다. CEO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청 하나에 학교 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 후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의 지향점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과 창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을 지원하고 학습 진단 치유센터를 만들어 부진의 원인을 진단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지식 위주 교육에서 치우쳐서 혼내받았던 감수성 교육,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성, 무엇을 아는지 묻는 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미래형 학력으로 나아가겠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차이도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추보선 후보는 초등학교 1교실 2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교사들에게 10명마다 안식년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영유아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과의 일전을 치릅니다. 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오늘 경기 밤 늦게 시작하죠? 네, 요르단 원정 경기라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중동 원정인데 우리나라에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허벅지를 다친 손흥민이 이번 소집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홍명보 감독도 이 손흥민이 없는 플랜 B를 준비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주장 완장은 수비팀 김민재가 이어받았습니다. 운동장에선 황희찬이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다가 다 먹었잖아. 잘못다가 네가 앉았잖아. 이놈은 이거 할머니가 해준 건데 다 먹어야지. 맞지? 할머니가 다 축하해 해준 거야. 할머니 다 먹어야지. 우리가 이겼던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고요. 최근 두 경기 아시안컵에서는 1무 1패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특히 0대1로 완패했던 경기는 지금 축구 대표팀을 전황에 빠져들게 한 아주 뼈아픈 승부였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준 거. 상대 에이스 가운데 하나인 알 나이마티인데 부상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대표팀으로도 중요한 경기고요. 또 홍명보 감독도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죠. 칠친구 무슨 칠친구 발표한 게 지난 7월 7일입니다. 벌써 석 달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주세요 그래야지. 그런데 허니문은 고사하고 100일 가까이 비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죠.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최근에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축구대표팀 얘기가 거론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절차가 잘못된 만큼 재선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 경기 결과마저 좋지 않다면 더욱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할머니가 준 건데? 이거 할머니가 준 원정 경기와 손흥민의 부재라는 부담을 떨쳐낼 수 있을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가 지난 누가 아시안컵 할머니? 때 패배 충격을 안겨준 요르단인 만큼 이번 경기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예. 우리가 먹고 과일 먹자. 대표팀의 전력 자체가 횡보를 거듭하는 사이에 요르단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할머니가 누가 할머니? 차지할 정도로 방금 좀 보이네. 전력을 봐봐. 자랑을 합니다. 예. 특히 지난 아시안컵에서 먹어야지 우리가 과일 두 번 먹지. 만났는데 키위. 두 번 다 이기질 못하고 1무 1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준결승이라는 길목에서 만났을 때 요르단의 모습은 그렇지. 우리를 상대로 시종일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예. 네, 그럴 정도로 자신감도 붙어있는 팀이고 피파 랭킹은 우리가 23위, 요르단이 68위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축구에서 피파 랭킹은 절대 그렇지. 실력, 절대 순위를 나타내지 않거든요. 예. 네, 피파 랭킹은 잠시 잊어야 되고 최근에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챔피언. 중요할 따름이죠. 예.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로 좀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축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 그 휘슬이 그 종료 휘슬이 불리기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르단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요르단은 최근 A매치에서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할머니가 준 건데? 하지만 요르단이 가장 이거 다 먹었네. 세 번이면 되는데? 날카롭고 빠른 역습을 구사할 때 경기가 잘 된. 할머니가 준 거야. 아마 우리와 할머니가 먹었네. 경기에서도 수비를 단단히 만들면서 안정지향적인 그렇지. 역습을 준비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요르단은 현재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예. 네, 대표적으로 다 공격수들인데요. 최전방 공격수인 알라이마 선수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먹었네. 왼발을 많이 쓰는 반대발 이거 먹어야지 과일 먹지. 선수가 있는데요. 예. 이거 할머니가 해준 거지. 선수는 오늘 경기 다 먹어야지. 아마 뛰지 못할 가능성이 99.9%고요. 먹고 할머니 보러 가자. 원래 지난달 아니나? 씹어야지. 아니나? 선수도 후역수를 갖출 때 골 결정력 아니나? 엄마도 밥 먹고 있네. 엄마도 밥 먹고 있네. 못 볼 가능성이 먹어야지. 선수도 부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씹어. 어떻게 말합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누구로 대체하는 그거 다 먹었네. 한 번이면 되네. 대표팀이 손흥민 맞지? 선수가 없을 때 근데 재밌는 게 대표팀이 먹고 과일 먹자. 손흥민 선수가 없던 경기들이 두 번만 먹으면 되네, 두 번. 아예 차출이 불가능한 경기들 제외하고도 우리가 아마 손흥민 선수 없을 때 10승 2무 2패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손흥민 선수 없을 때 대표팀은 또 하나로 뭉쳐서 나름대로 좋은 경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그렇지. 부분을 지금 대표팀에게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 여러 가지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안을 꺼내들지는 홍명보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대표팀이라는 게 자주 소집되지 않고 또 경기를 자주 치를 수가 없어요. 한 번이면 되네. 한 번. 다 먹었네 이제.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뭐로 점에서는 한 번 선수들끼리 남았네. 새로운 조합을 맞지? 맞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익숙하게 많이 마지막이야? 왼쪽 측면에 이거만 먹으면 돼. 그렇지. 이재성 선수가 그렇지. 공격적인 포지션에 배치가 되는 게 다 가장 먹었다.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 안녕.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홍명보 감독이 안녕.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늘 저녁 10시가 되면 우리가 드러나겠죠. 안녕. 그런데 최근에 황희찬 선수가 소속팀에서 안녕히 계세요. 중요한 출전을 거의 못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안녕히 선수가 계세요. 도착해 있던데 현재 괜찮을까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려운